지난 K리그 클래식 8라운드에서는요. 1, 2위 팀이 모두 패배를 당하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그 소식 먼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전북과 전남의 호남 더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의 홈에서 펼쳐졌었죠. 전북은 이제 주중에 일본 원정을 떠나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네. 이창민 선수가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네. 전북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점 장면도 이창민 선수의 득점이었었고요. 첫 번째 득점이었었고 네. 전북은 이제 바로 권순대 골키퍼의 실수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실점을 하고 말았거든요. 결국 이제 전북도 이제 후에 따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빠른 역습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남이 2대1로 승리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전남으로서는 월척을 낚은 셈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창민 선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미난 사실은 노상래 감독은 이창민 선수를 네. 최정환 스트라이커 밑에 배치를 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북이 워낙에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오니까 압박선을 앞쪽에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민 선수를 최정환 스트라이커 밑에 배치한 이유는 네. 공격 때문이 아니라 수비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근데... 이창민 선수가 두 골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랜만에 이제 출전 기회를 잡으면서 물론 이제 그전 경기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그전 경기 끝나고 나서 노상래 감독이 부진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는다. 능력만큼은 탁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바로 공격적인 재능을 뽐내는 장면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경남에 인대돼서 32경기에서 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부경고 중앙대 거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청소년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전남에 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남의 노상래 감독 이 경기에서 좀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 전반 초반에 이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네. 오르샤가 급하게 투입이 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르샤가 도움을 기록했죠. 네. 그리고 이창민 선수가 의외의 선수가 두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전남이 참 운이 좋았던 게 전북이 그렇게 체력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했죠? 네, 하지만 이게 전북의 멤버를 봤을 때는 당연히 아무리 지쳐도 더블 스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승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번에 요즘의 전북을 보면요. 뭔가 계속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언제나 강해야 되고 먼저 득점해야 되고 우리는 상대를 윽박지르면서 승리해야 돼. 이런 좀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점을 하거나 그랬을 때 더욱더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마음가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실점해도 언제든지 동점골, 역전골을 넣을 수 있어라는 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전북과 마찬가지로 일격을 당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인데요. 대전이 수원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죠? 네. 사실 너무나 이변이었죠.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수원전을 치르기 전까지 승리가 없었고요. 네. 반면에 수원은 개막전에서 포항에 패배를 당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승승장구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대전은 아드리아노의 두 골을 앞세워서 네. 수원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 7경기에서 1무 6패로 부진했지만은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이었고 네. 아드리아노 선수가 드디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대전의 최전방이 상당히 강해진 모습이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염기훈 선수가 연속 경기 공격 포인트를 이어갔지만 역시 대전을 상대로 아드리아노를 막지 못하면서 네. 패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원전을 통해서 시즌 첫 승을 달성을 했지만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네, 인천이 벌써 무승부만 6경기예요. 그러게요. 네, 승리는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무승부를 계속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인천이 김진환의 헤딩골로 전반 17분에 기선 제압에 성공을 합니다. 네. 이천수가 처리를 한 상태에서 뒤로 흐르는 볼이 김진환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죠. 네. 하지만 전반 40분 티아고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티아고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쉬움을 샀긴 했지만은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마무리 짓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인천과 포항 모두 승점 1점에 만족하게 됐는데요. 인천은 올 시즌 8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네. 지난 시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5경기 현재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포항은
지난 3년 동안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네. 이 불운한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티아고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K리그에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미쳤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아고 선수가 사실 라자르, 모리츠, 티아고 거의 네. 마지막 순위였었거든요. 맞아요. 아, 티아고 좀 애매한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티아고 선수가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날 경기에서 오게틴이 있었죠.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네. 날려버렸어요. 나라고 발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주를 날려버렸던 페널티킥이었는데 이 네. 고장면 보세요. 뭐 그냥 그 인천의 숲을 다 제치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왼발로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티아고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인천의 수비진은 농락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원래 라자르, 모리츠, 티아고였는데 이제는 티아고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네. 포항은 지금 티아고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포항은 재미있죠. 그러니까 라자르랑 모리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네. 라자르 원톱을 썼는데 효과를 못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로톱으로 바꿨고요. 그 모리츠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서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티아고가 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을 앞세워서 주전자리를 완전히 깨찼거든요. 네. 이주원 해설위원이 티아고를 눈여겨봐야 된다. 제가 보기엔 외모가 비슷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않았는데 네. 네, 실력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쳤어요? 네, 이 인천과 포항의 경기처럼 이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광주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결과보다도 김진규 선수의 행동이 조금 도마 위에 올랐죠? 네, 그날 그 경기 도중에 네. 김진규 선수가 관중석에다 대고 막 뭐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왜 저렇게 화를 내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이용희 선수가 나와서 입을 막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입모양을 보면 뭐 돌 던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관중석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자마자 이용희 선수가 네. 마치 발로텔리의 입을 막듯이 김진규 선수의 입을 막았는데요. 저는 이제 김진규 선수의 오해였습니다. 김진규 선수가 이제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네. 돌에 맞은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네. 하지만 그거는 돌에 맞은 게 아니고 네. 순간적으로 근육에 이상이 있거나 네. 근육에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저게 돌에 맞은 듯한 어떤 네.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진규 선수의 저 행동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경기가 끝난 뒤 김진규 선수가 본인 SNS에 사과문을 올렸죠. 맞아요. 안 올리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네, 정말 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사과를 하든가 네. 아니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든가 이게 네. 낫었는데 좀 애매했기 때문에 맞아요. 더 팬들의 어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광주 팬들에게 죄송하다, 오해였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혼자서 욕한 거다. 네, 팬에게 한 게 아니다. 자기 혼자 분을 못 참아서 한 거다 하면서 약간 변명으로 얘기를 했고 네. 경기 중간에 지금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 모포거든요. 네. 경기장 크기가 6,000명을 수용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최용수 감독이 호통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목소리까지도 광주 팬이 다 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욕하는 장면은 서로 다 들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김진규 선수가 광주 팬이 욕하는 게 계속해서 거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을 던진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올려서 네. 오히려 이제 팬들에게 비판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관중석에서 돌이 날라오면 순간 욱해서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뭐 선수가 무슨 다 스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봤을 때 이제 본인의 오해라고 이제 판명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제가 뭐 그라운드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뭔가 좀 변명 같은 어떤 느낌의 사과문이었기 때문에 네. 팬들이 좀 더 김진규 선수에 대해 실망을 한 것 같은데 네. 좀 깔끔하게 좀 해결됐으면 뭐 깔끔하게 해결될 것도 없죠. 그냥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좀 깊게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일단 왼쪽 종아리 근육 부상이라서 네. 김진규가 약 10주 정도는 못 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좀 자숙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팬이 돌을 던졌던 뭐를 던졌던 선수가 팬에게 욕설을 퍼부어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전 해설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인간이다 보면은 욕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진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K리그 축구 선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규 선수 이제는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좋은 모습 다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광주와 서울전 경기를 지금까지 만나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축구는 수다다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8라운드 경기, 나머지 경기들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울산과 부산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울산이 또다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어요. 네. 여러모로 울산에게는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로 보이지만 더 아쉬웠던 쪽은 사실은 부산이었어요. 부산이 전반 43분 웨슬리가 혼전 중에 흘러나온 공을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경기를 끌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울산은 행운의 동점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김종혁의 자책골인 듯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김신욱의 골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이날 무승부를 거두면서 울산은 확실히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좀 약한 면모가 있다. 이것이 드러났고 부산은 5연패 끝에 승점 1점을 획득하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승점 3점이 필요한 두 팀 간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성남과 제주의 경기였었는데요. 제주는 이제 성남 원정을 떠나오게 됐습니다. 제주가 굉장히 전반전에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요. 이 로페 선수의 이제 멋진 득점이 나와주면서 원정에서 제주가 또 쉽지 않은 상대인 성남을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남도 좀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성남도 이제 바로 동점골을 이제 페널티킥으로 넣어주면서 김두현 선수가 중심이 됐었던 성남의 경기였었고 성남은 이날 경기에서 가까스로 무승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FA컵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